지수사는 이 구의를 중심으로, 구의는 군사예요. 장수. 이걸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다 병사들이고, 비괴는 구호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구호를 중심으로 다 협조를 하고 돕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구의가 무리를 통솔 하는 의미고, 여기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예전에는 다 땅 하나씩 받아요. 봉토, 봉읍. 그래서 이제 강태공이 제나라를 받듯이 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이제 딱 하나씩 떨어지죠. 그러면 그 왕으로 추대돼서 그걸 이제 건국을 하고 하느냐고 다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좋은 꾀죠. 그러면 비필요 소축이라 그렇게 가까이 하고 협조를 하고 도우면 반드시 소축. 이 축이라는 거는 원래 옛날 요 글자가 나오면요, 이런 거 나오면은 무조건 실이에요. 실. 이런 거. 뭐 이런 거. 끈이고 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밭전자는 원래는 가죽인데, 가죽. 그 옛날에 보면은 그 동물들이 이렇게 잡아먹고 배 갈라가지고 잡아먹고 이제 내장이나 오장육부 나오죠. 그러면 때로는 이게 밥통이 질긴 그런 동물들을 긁어내서 그거를 주머니로 썼어요. 말려가지고 주머니, 가죽 주머니. 그래서 이게 거기다가 끈을 매가지고 그 밥통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거기다가 뭘 이렇게 담아놔요. 그게 축이에요. 축. 저장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면은 거기에 저장을 하고 저축을 하면 거기에 이제 그게 또 그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한 곳에서만 계속 쌓으니까. 그래서 이 축이라는 거는 쌓는다, 모은다, 저장한다, 저축한다. 또 그 한 자리에 가만히 이렇게 그치게 한다. 그쳐야 그게 쌓아지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협조를 하고 서로 돕고 이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뭔가 물자가 쌓이고 여러 가지 이제 성과가 이제 쌓이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가 건국이 되고 조직이 이제 성립이 되고 하니까 하나 이제 물자도 쌓이고 다 이제 그 축적이 되는 거예요. 성과가 하나 성과가 나타나는데 처음부터 크게 쌓여지지는 않고 처음에는 조그마한 성과, 이게 소축이다. 자, 그런데 이게 소축계가 이렇게 생겼는데 상으로 보면 이게 왜 소축이냐? 이제 어떤 내부에 이게 이 하늘이라는 게 천부적인, 선천적인, 잠재적인 능력, 역량, 뭐 이런 거를 이제 쌓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죠. 하나는 이게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 확실하게 다 쌓은 거예요. 8개 중에 확실히 다 쌓은 건 이 상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1층만 쌓은 거고, 이런 거는 떠 있어도 요 중간만 쌓은 거고, 이런 거는 여기가 부실하고 한데 차곡차곡 쟁겨서 쌓은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야 하는데 이렇게 쌓는 주체가 누구냐? 바람이다. 그러면 잘 못 살 것이다. 이거 왜? 바람의 성질상 자꾸 흔들어. 근데 쌓으려면 흔들면 안 되죠. 딱딱 그 자리에서 쟁겨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야 하는데 이게 바람이 불어. 그래서 괴 이렇게 산천대축 이건 지그시 쌓는다. 크게 쌓는다. 또 자리를 보면 성과를 내고 하려면은 가만히 보니까 이 괴 가장 특징적인 게 이거예요. 이 자리는 대신의 자리, 대신 신하, 왕이 아니고 신하의 자리예요. 이 신하가
음소소인데 이 신하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때예요. 자기가 별로 권한도 없어요. 임금의 자리도 아니야. 그런데 자기한테 이 성과를 축적해야 한다는 자기의 어떤 사명이나 책임은 자기한테 떨어져 있어.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 시절이 힘들겠느냐. 문왕이 이 꾀를 보고 요게 나였다. 이게 나였다. 왜? 그 당시 나는 왕도 아니었다. 주의 공식적으로는 서백, 서쪽을 맡은 백이라는 어떤 그 신분, 직위, 그거에 불과했는데 천우는 나한테 이미 시대적인 그 소명을 나한테 내려줬다. 그런데 이놈에게 내가 뭐 가진 게 있나, 신하들이 있나, 뭐가 있나. 이거 뜻대로 안 된다. 미른 부르. 빽빽한 구름을 이제 껴서 비가 올랑말랑 하는데 이놈의 비가 아직 안 오고 있다. 그런 이제 이 궤를 보고 이게 나다. 내가 이게 서쪽 들판에 있는 형국이다. 그랬죠. 그렇듯이 이 소축궤는 그 문왕의 상황, 또 성과물을 축적을 하는데 잘 안 되는, 뜻대로 잘 안 되는, 하지만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게 다 소축이에요. 그러면 수지 소축하고 물축연후의 유래라. 그래서 어떤 이제 경제적인, 현실적인 이런 먹고 살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이제 다 저축이 되고 쌓였어. 그러면 뭐가 이제 필요하냐, 이제 예라는 거는 여 글자에서 보듯이 재래에서 시작된 거죠. 재단이에요, 재단. 재단이고, 요거는 이제 그릇이고, 그릇 위에 이렇게 곡식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사 지낸다는 게 보면 이 제사인데, 제사라는 게 뭐냐면 요거 제단이에요, 제단. 요건 고기고, 이건 손이고, 이건 재물이죠. 이건 제사 지내는 사람이고, 이거는 귀신이에요. 그러면 제사가 성립이 되려면 신이 있어야 하고, 인간이 있어야 하고, 이거면 둘이 되느냐?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서로 줄 일도 없고 받을 일도 없고. 아니다. 재물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수많은 이야기를 해도 저거 다 세 가지예요. 제사 얘기하면. 누구한테 지내는 제사냐 이게. 천신이냐 지신이냐 산신이냐 조상님이냐 하느님이냐 뭐 다 일체 뭐 이 신들. 그리고 누가 지내냐 몇 명이 지내냐. 누가 술 올리냐? 초원은 누가 하냐? 시장이 하냐? 대통령이 하냐? 그 맏형이 하냐에 따라서 제사 규모가 달라지고 누구누구 모이냐? 다 사람들마다 그 직책 너는 축 읽고 너는 뭐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재물은 어떻게 할래? 홍동백서로 할래 말래? 그래서 나온 거예요. 홍동백서가.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게 뭐냐? 요게 요거예요. 이게 예예요, 예. 그러니까 예는 항상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패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는. 본질은 그냥 제사라는 게 뜻만, 인간과 신이 뜻만 통할 것 같지만은 그건 예가 아니고 예는 그 뜻을 소통할 수 있는 그 재물에 해당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놓고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논어에 보면 공자가 그 왕들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간단해요, 공자는. 이런 무례한 것들 하고 욕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당연히 무례하게 돼 있는 시대에 그대. 왜냐하면 봉건제도가 이제 와해되면서 옛날에 이제 뭐 천자, 제후, 뭐 이 경대부 쭉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마다 그 예에 맞는 그게 다 있어요. 의복도 있고 술잔도 있고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쓰는 재물이 달라요. 얼음 쓸 수 있는 게 있고 닭 잡아서 써야 되는 게 있고 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트는 음악도 다 달라요. 종묘에서 트는 음악이 따로 있고 대부가 사용하는 음악이 따로 있고 가사도 다 달라요. 시연하는 춤도 달라요. 잔치에서 공연하는 천자는 88에 64명이 추고 그 다음에 66 36명이 추고 그 다음 44 16명이 추고 그 다음 2는 4 4명이 추고 다 있는데 이 개씨가 그 당시 아주 파워풀했던 개씨가 8일무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공자가 그 소문을 듣고 열받아가지고 저런 시건방진 놈이 있나. 그런데 공자가 그렇게 욕을 한 기본적인 맥락은 뭐냐면 8일무를 쳤다는 것 자체를 괘씸하게 여긴 게 아니고요. 저놈이 저런 짓도 하면 무슨 짓을 못할까. 이런 걸로 사람을 알아보는 걸로 사용했어요. 공자는 당시에. 그게 이제 또 제사를 지내면은 그릇 같은 거 제기를 이렇게 거둘 때 음악을 틀어놓고 거둬요. 그 당시 이제 천자는 옹이라는 그 시경에 보면 그걸 틀어놓고 거뒀는데 얘가 또 그렇게 또 거두네? 그래? 그러면 제후도 아니고 대부가 일개 대부가 천자가 하는 예법을 막 남용을 해? 그러면 저것도 아는 놈이 뭘 못할까 했는데 예언을 했는데 진짜 나중에 칼들이 대고 찬탈하고 다 뺏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 좀 힘들고 이제 그런 어떤 당시에는 그게 예였으니까 당시에는 그게 보편적으로 이건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는데 그거를 막 무시를 하고 했다는 거죠. 그렇듯이 물자가 쌓이고 이러면 무언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분도 하고 어떤 초효, 2효, 3효, 4효, 4효, 5효 또 시간 처음 할 거 마지막에 할 거 맨 위에 대통령의 의전 다른 거 확실한 거고 밑에 이제 서민들이 어떤 사용하는 거 다른 거고 그런 식으로 조금 무언가를 어떤 자기 분수랄까 가장 알맞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드는 거죠. 그게 의식이 좋게야 이게 예를 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소축이 돼야 뭐 예고 뭐고 따지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쌓여 집에 쟁겨 있는 것도 없는데 무슨 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저러니까 조금 이제 쌓였어. 이제 쟁겨 놨어. 그러니까 한숨 돌리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게 물충연의 유래라. 고로 수지 2 그래서 2 천택리 이라는 거에 발불리자인데 그 8개 중에 천지, 례풍, 수화, 산택인데 이게 가장 위에 있는 거고 이게 땅보다 다 가장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예의 기본은 상하의 구분이에요. 상하지수. 이게 이제 상하라는 게 쌍무적인 거죠. 부자 유친하면 아비만 자식한테 그런 게 아니고 상호간에 친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군신유의하면은 임금과 신하도 의로움, 나라를 위해서 의로움으로 뭉쳤다는 그런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쌍방 간의 어떤 그 상호윤리 이런 건데 그렇듯이 그 뭐 가정에서 보든 형제, 형아우 보든 부모 자식 보든 사회에 나가서 장유를 보든 기본은 예절의 기본은 상하다. 위아래 알아보는 거다. 그래서 이걸로 천택의 상을 보고 이제 그런데 상 자체가 이게 딱 여기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육삼은. 그러니까 얘는 간단해요. 얘는 양은 양을 밟고 있으면 되고 음은 음을 밟고 있으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바르다는 개념인데 육삼을 보니까 음이 양자리를 밟고 있고 중을 떠나서 밟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예를 행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존재. 그러면 이런 존재는 사회에서 어떻게 대우를 해줄까? 호랑이로 돌변한다. 이런 사람한테. 요즘 보세요.
엄한 짓 하는 사람들, 시민들 막 승질 나가지고 호랑이로 다 돌변하잖아요. 에? 호랑이 꼬리를 밟은 거예요, 그게. 응? 왜 밟냐고, 호랑이 꼬리를. 길을 밟아야지, 길을. 똑바로 된 길을 밟고 가야죠. 왜 호랑이 꼬리를 밟아가지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요, 막.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적절한 그 알맞음과 적절함이라는 그 발음이라는 거를 잘 이렇게 이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그게 예의 기본이다. 그러면 자연히 이것만 잘 그렇게 지키고 유지가 돼도 세상은 참 서로가 소통이 잘 된다. 서로가 소통이 잘 된다. 자기가 밟을 곳을 잘만 밟아만 가도 그 자체가 소통이 잘 된다. 그 소통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게 역설이죠, 역설. 위와 아래를 잘 지킨다는 게 위는 아래한테 위를 안 내주고 아래는 위한테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분명히 위에 있기는 있는데 그 마음, 그 기운은 이 아래에 와 있고, 이 사람도 분명히 아래에서 행하고 했는데 이게 기운이 위에 가 있어. 이게 진정한 예가 서로 간에 통했을 때 모습이라는 거죠. 가정이든 아니면 조직이든 뭐든 간에 칼 대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 서로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밟아야 할 그 길을 자연스럽게 밟으면 자연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게 아래에 가 있고 아래에 있는 것 뜻이 위로 전달돼 이미 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소통을 해서 이게 아주 태평한 이런 시절,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밟고 살아도 이게 이제 태평해지고, 그러면 편안해, 사회가 이제 편안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지태. 요거 일화가 있다고 그랬죠, 예전에. 그 우리 스승님의 사부님, 이제 야산 선생님인데. 1947년에 이제 몇 년 후면 전쟁이 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또 할 일이 있고 하니까 이제 피난도 갈 겸 해서 이제 공부도 할 겸 가자. 근데 서학개전에 보면 이태연후의 아니라는 말이 있다. 질서를 잘 지키면은 그게 서로가 소통이 잘 되고 그러면 서로가 편안하다, 사회가.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 태안반도를 밟아서 안면도로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죠, 변통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석계전은 뭐랄까, 내가 지금 당면하고 그 당시에 고민이 그거였을 거 아니에요? 가만있어 봐. 그럼 피난을 가려면 어디 가지? 근데 분명히 요 구간에는 있다고 했죠. 나의 행위가, 나의 다음 행위는 반드시 요 구간 어딘가는 있어요. 그거를 딱 이제 그렇게 신의명지하게 이제 변통을 해서 간 케이스지만, 우리가 범접할 수는 없는 사실은 그런 변통력이죠.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큰 틀에서 보면 나의 그 다음 스텝을 결정을 하는 그거는 반드시 이 구간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는 소통이에요. 소통하는 괴인데, 위아래가 이제 통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어요. 천지가 통하는 방식으로. 천지는 보니까 이렇게 소통하더라. 어떻게 하냐면, 땅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기운을 하늘한테 다 올리고, 하늘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기운을 아래로 내리더라. 이게 이렇게 하면서 천지가 잘 소통을 하고, 상하도 잘, 이 위에 아래에 있는 뜻이 위로 올라가고 또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래서 이게 통인데, 물불가이 종, 이것도 이제 관용어예요. 물불가이 종 뭐뭐뭐뭐. 그러면 물건은 지금 말하면 사물이죠.
어떤 일, 어떤 존재든 불가하다. 뭐가? 끝내, 끝까지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끝까지 변치 않고 그렇게만 할 수가 없다. 이런 관용 표현이 앞으로도 쭉 나와요. 석계전에. 그러면 태가 통인데 그러면 한 번 소통이 잘 됐다고 또는 어떤 한 시대에 소통이 잘 됐다고 그게 끝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소통이 되라는 법은 절대 없다. 고로 수지 비한이 언젠가는 거꾸로 다시 막히게 돼 있다. 지천택괴는 통인데 옛날에 사대문 열고 닫는 거 보면은 요거에 저 문 출입하는 건데 일일이 다 이제 통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이 폐쇄됐어요. 이 문 노릇을 안 해. 이게. 그럼 막히는 거예요. 통행이. 문을 딱 걸어 잠궈 사대문을. 그러면 이게 비색하죠. 막힌다. 그래서 통한다고 잘 지금 소통되고 한다고 끝까지 그러라는 법은 없다. 이게 언젠가는 그게 다다르면은 정반대로 이렇게 딱 바뀌게 돼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비죠. 비색하다. 천지 비. 또 어떤 사물의 이치는 끝까지 막힌 채로 계속 진행되지는 않는다. 고로 수지 동인. 그래서 동인으로 받았으니 수지 동인, 천화 동인이죠. 요게 이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연도 있고요. 이 흐름이 석계는 당연도 있어요. 당위도 있다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세상이 비색해지고 상하가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고 뭐 온통 막혀 있어요. 이럴 때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런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함께 동심동력 하더라 이 얘기예요. 이게 꼭 역사의 국면을 보면 세상이 이제 막 비색해지고 난세가 찾아오고 이렇게 되면 꼭 이거 그대로 끝까지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이거를 다시 바꿔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3, 4, 5 이렇게 서로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더라. 그러려면 천화 동인 성향이 같아야 돼요. 이게 불도 위로 타오르고 하늘도 위에 있고 태양이 늘 해하고 같이 동행을 하듯이 요 둘 그러니까 요게 구호죠. 구호 요게 육이 요 둘이 서로가 동심 협력을 해가지고 이 비색함을 좀 바꾸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더라. 이게 이런 게 이제 동인의 국면이고 여인동자 남과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는 자는 동심동력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하게 되면 물필귀연 거기에 무언가 귀결 소기의 그 결과 이런 것들이 다 돌아온다. 물필귀연 물건들이 다 그 속으로 돌아간다. 고로 수지 대유하고 그래서 대유로 받았다. 돌아간다는 거는 이게 맹자에 보면은 그 양효왕이 맹자한테 질문을 하죠. 이 천하가 누구한테 돌아가겠느냐. 양효왕은 그걸 물은 거죠. 천하의 대권의 향배를. 요즘 궁금한 거 똑같아요. 누가 대통령이 될까 이런 거예요. 자기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죠. 양효왕은. 그 맹자가 한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요. 그거 뭐 당연한 걸 묻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7, 8월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한 방울도 안 와가지고 이 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 제발 비 좀 내려줬으냐. 그런데 이제 하늘이 뭉게뭉게 구름을 이어가지고 이게 비를 막 쏟아내면 이 풀들이 막 환호하면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백성들이 오다 보니까 또랑에 굴러다니고 있더라. 근데 당신 창고 보니까 고기가 쟁겨져 있더라. 당신 입맛만 입맛이냐. 갔다가 여민동락 네가 맛있은 백성들도 맛있는 거고 그거 나눠주면은 천하가 너한테 돌아온다. 그리고 게다가 아무도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런다. 사반이 공배란 말이 있는데 일은 반만 해도 공은 갑절로 된다는 비결이 있는데 지금이 딱 그때다. 지금은 그 누구도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다 싸움질해가지고 영토만 넓히고 자기가 패권만 지려고 이 생각만 하지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하고 있을 때 당신이 딱 반만 하면 공은 갑절로 뛴다 하고 샥 그제 그때뿐이에요. 그래 하고 뒤돌아서 또 이제 그래서 이 귀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요. 여인동자 물필기원이라 자기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여인동자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이와 남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게 여민동락이에요. 여인동자가 조금만 글자 바꾸면은 내가 이 비색함을 느끼고 저게 사람이 사는 풍경이 아니구나. 정말 비색한 세상이 됐구나. 저거를 내가 조금 바꿔야 되겠다라고 함과 동시에 그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돌아가지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사람한테 그 다른 사람이 가겠어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근데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무진장 어렵나 봐요, 저게. 그러면 대육 한둘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다 마치 이제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사방을 비추듯이 온 천지를 크게 소유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노자가 그랬죠. 받고 싶으면 먼저 줘라. 그 간단한 이치 아니냐. 그래서 이제 권력을 잡고 다 뭐 하고 당선이 되고 막 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자는 불가의 영이라. 이 영자가 수레둔께의 영자는 좋은 조짐인데 이 화천대의 영자는 좋은 조짐이 아니에요. 왜? 수레둔께의 영자는 자기가 갖춰야 할 기관들을 오밀조밀 다 갖췄다는 뜻이에요. 풀이든 강아지든 뭐 사람이든 다 채웠다는 뜻이에요. 이제 나아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여기에서 영은 뭐냐? 보름달 영자예요. 이거는 영어 소식의 영자. 꽉 찬 거, 오만방자한 거, 아주 더 쳐낼 곳이 없어. 꽉 차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교만이 꽉 차가지고 어디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크고 많은 거를 소유한 사람일수록 불가의 영이라. 이렇게 오만방자하면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수지 겸. 그래서 겸손할 줄 알아라 해서 겸으로 받았다. 겸이라는 글자를 잘 보면 이 겸자는 이게 이렇게 이 손이에요. 요거 벼화자 둘. 벼를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아우를 병자. 말을 하는데 아울러서 하는 거예요. 누구랑? 나와 남을.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겸이 죽어도 안 되는데 아우르는 거예요. 저분도 있구나. 저 사람도 있구나. 상대도 있구나. 그러면 당연히 겸이 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산이, 그 높은 산이 이 낮은 땅 아래 이렇게 겸손하고 있듯이 그렇게 대유를 지키는 방법은 다른 거 없다. 겸손함밖에 없다. 옛날에도 이런 말들이 많이 이제 나온 거죠. 만초손, 겸수익. 꽉 차면 손해를 불러들이고
겸손하면 이익을 받는다. 뭐 당연한 이치예요. 그리고 유대의 능겸이 필예라. 그러면 이제 이걸 극복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대유를 딱 갖추고 거기에 딱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겸손함을 갖추면은 여기선 즐거움이 찾아온다. 즐겁죠. 고로 수지예. 그래서 즐겁다는 옛계로 써받았다. 레지예계. 레지예계는 이게 왜 즐거운 꾀냐? 요게 진동이에요. 진동. 소리가 나요. 소리.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려. 음이. 그게 이제 음악이에요. 음악. 땅을 뚫고 나오는 이 우레소리. 요게 들어보니까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참 즐겁다. 그래서 이게 즐겁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 즐거움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 예방을 해야 한다. 항상 즐거움이라는 거는 근심의 다른 이름이니까 이 즐거움을 지키려면은 미리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예방을 해야 한다. 그럼 미리 예측을 하고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담을 싸라. 뭐하고 담을 싸라? 이 꾀는 딱 보면 모든 시선이 이목이 구사한테 집중이 돼 있어요. 여기에서 세상을 진동시키는 모든 즐거움이 다 나와요. 세상을 다 이목을 집중시키는 뉴스가 다 나와. 그러면 사람들은 뉴스가 나오면 거기에 다 음으로 양으로 집착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응의 관계로, 어떤 사람은 비의 관계로, 어떤 사람은 극치를 달려고 여기에 혹해. 그러면 예측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에서도 뉴스에 팔으라는 말 있죠. 막 세상을 막 이목을 끌고 이슈가 되고 막 하면은 대부분은 다 거기에 그 현상에 집착을 하는데 유기는 태연해. 왜? 응도 아니고 비도 아니에요. 절개를 딱 경계를 딱 치는데 어느 정도냐? 돌 같아. 요지부동이야. 미래를 예측하는 힘은 여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공자가. 즉 앞으로의 벌어질 일을 보고 싶으면은 현상에 끄달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막 하는 거는 그냥 날려버리고 가만히 그 부동심을 잘 지키고 그래야 여기에서 진정한 어떤 조짐도 볼 수 있고 그런다. 공자가 개서전에 보면 유기에 대해서 기미를 아는 신이다. 그런데 그 정신이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다. 뭐 이런 것들과는 담을 쌓아야 한다. 뭐가 소리가 탁 들리면 사람은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임수가 발달하는 거 아니에요. 현상에 집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리, 좋은 빛깔, 감언이설 싹싹 던져놓으면 응으로 비고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다 딸려 들어가거든. 유기는 딱 그것과는 거리가 머니까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